여러분, 위에 좋다, 위험에 최고다 라고 해서 양배추를 매일 챙겨 드셨는데 정작 속이 더부룩한 건 그대로고 효과는 통 모르겠다. 답답하셨던 적 있으시죠? 그래서 역시 양배추는 그냥 채소지 약은 아닌가 보다 하고 슬쩍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양배추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양배추를 잘못 다루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효 성분이 다 빠져나간 빈 껍데기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양배추의 약효를 하나도 잃지 않고 정말로 우리 위장을 지켜주는 보약처럼 드시는 정확한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 한 통 사다가 푹 삶아 드셨는데 다 물러져서 풋내만 잔뜩 나고 결국 두어 점만 드시고는 김치통에 던져 두셨던 적 있으시죠? 분명 좋다고 해서 사왔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 맛도 없고 영양가도 다 빠진 것 같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사실 양배추는 무조건 푹 삶아야 부드럽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게 양배추의 약효를 다 망치는 가장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늘 양배추의 약효를 하나도 안 버리고 아주 부드럽고 맛있게 드시는 법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겉잎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두세 장씩 떼서 버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그 겉잎이 양배추 한 통에서 영양가가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게 채 썰어서 익혀야 부드럽다고 알고 계신데 그게 또 양배추의 약효를 빠르게 날려버리는 길입니다. 또 양배추가 좋다고 해서 생것 그대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생것은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양배추를 제대로 드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배추의 약효를 하나도 잃지 않고 가장 부드럽고 맛있게 드시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들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 다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잘 봤습니다 또는 만들어 볼게요 라고 적어주세요. 써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우리 건강을 지키고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차이만 알아두시면 양배추가 그냥 채소가 아니라 위장약 한 첩 역할을 해줍니다. 그 원리는 이따 만들면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도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 고르는 법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고 겉을 눌렀을 때 단단한 것, 가볍고 푸석한 건 속이 비어 있거나 오래된 겁니다. 같은 크기여도 묵직한 양배추가 영양가가 2배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배추 밑동 부분을 살짝 보세요. 절단면이 하얗고 촉촉한 것이 신선한 양배추고 갈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해 있으면 오래된 겁니다. 무게가 곧 영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배추를 사오시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바로 키친타올이나 신문지로 한번 감싸서 냉장 보관해 주세요. 양배추도 사람처럼 호흡을 하는데 그냥 두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자, 도마에 올려놓고 겉잎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푸른 겉잎 두세 장을 그냥 떼서 버리시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 겉잎이 햇빛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란 부분이라 비타민 K라는 성분이 속잎에 5배는 더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가 뭐냐? 쉽게 말해 우리 뼈에 칼슘을 꽉 붙잡아 두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푸석해지는 어르신들께는 그야말로 보약 같은 성분이죠. 거기다 비타민 K는 우리 혈관의 칼슘이 엉뚱한 데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뼈는 튼튼하게, 혈관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석이조 성분인 겁니다. 누렇게 시들거나 검게 변한 잎만 한두 장 살짝 정리해 주시고 멀쩡한 푸른 겉잎은 다 같이 드세요. 씻으실 때도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양배추를 통째로 물에 오래 담가 놓지 마세요.
물에 잘 녹는 비타민C가 그동안 물에 다 빠져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한 장씩 빠르게 씻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심지를 잘라낼 차례입니다. 양배추를 세워서 칼끝으로 심지 둘레를 V자로 도려내 줍니다. 심지는 좀 질겨서 같이 익히면 잎은 다 익었는데 심지만 설 익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심지 그냥 버리지 마세요. 잘게 다져서 나중에 된장찌개나 볶음밥에 넣으면 시원한 단맛이 그대로 우러납니다. 양배추 심지에는 잎보다 단맛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는 2배 가까이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도 심지까지 살뜰하게 살려서 드셨던 겁니다. 심지를 빼낸 양배추를 6등분으로 큼직하게 잘라줍니다. 절대 잘게 채 썰지 마세요. 양배추의 약효 성분인 비타민 U와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 이게 공기에 닿으면 빠르게 분해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잘게 썰수록 단면이 늘어나고 그만큼 약효가 빨리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큼직한 한 덩어리와 잘게 썬 한 무더기, 같은 시간을 익혀도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큼직한 쪽은 약효가 거의 그대로 살아있고 잘게 썬 쪽은 절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큼직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랐으면 바로 익히세요. 잘라놓고 30분만 둬도 약효가 또 한 번 줄어듭니다. 자, 이제 찜기에 물을 올립니다. 물은 찜기 아래 4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끓으면서 양배추에 직접 닿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삶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그 위 채반에 양배추 자른 것을 올립니다. 이때 양배추끼리 너무 빽빽하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사이사이에 김이 골고루 통할 수 있도록 조금씩 띄어서 올려주세요. 자, 여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절대 양배추를 물에 직접 삶지 마세요. 양배추의 비타민 U, 비타민 C, 설포라판, 이게 다 물에 잘 녹는 성분들입니다. 푹 삶아버리시면 그 귀한 약효가 다 물에 녹아 빠져나오고 우리 입에는 빈 껍데기만 들어옵니다. 끓는 물에 5분만 삶아도 비타민C의 70%가 물에 빠져나갑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죠. 같은 양배추를 푹 삶은 것과 잠깐 찐 것을 분석해보면 비타민 U는 거의 절반 차이, 식이섬유는 그대로 살아있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김으로만 익히는 찜이어야 하는 겁니다.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정확히 7분, 시계를 꼭 봐주세요. 8분 넘기지 마세요. 너무 오래 찌면 양배추가 물러지면서 단맛이 날아가고 약효 성분도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7분이 딱 좋은 황금 시간입니다. 살짝 아삭하면서도 부드럽게 씹히는 그 식감이 가장 약효도 잘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7분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 모르고 만드시는 분들이 열의 9인데요. 양배추찜은 어떤 양념장과 곁들이냐에 따라 그저 그런 채소가 되기도 하고 보약 한 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념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작은 그릇에 된장 2큰술, 고추장 반 큰술, 다진 마늘 한 작은술, 참기름 1큰술, 들깨가루 2큰술, 청양고추 반개, 다진 것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서 들깨가루를 빼시면 안 됩니다. 들깨가루가 양배추의 풋내를 잡아주는 건 기본이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깨에 든 기름 성분이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운반책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비타민 K는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 기름기 있는 들깨와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몇 배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양배추랑 들깨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인 겁니다.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신 어르신들은 청양고추를 빼고 대신 다진 양파를 1큰술 넣어주세요. 양파의 단맛이 된장의 짠맛을 누르고 양배추의 부드러운 맛과 잘 어우러집니다. 단맛을 더 내고 싶으시면 매실액 1큰술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양념장이 완성되는 동안
양배추가 우리 위장에 어떻게 좋은지 잠깐 풀어드리겠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 어려운 정식 이름은 잠시 접어두고요. 쉽게 말해 헐어버린 위벽을 새로 발라주는 미장이 같은 성분입니다. 위벽이 헐어서 쓰리고 아픈 분들,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에게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 미국 한 대학에서 위궤양 환자들에게 양배추즙을 꾸준히 마시게 했더니 약 먹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됐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양배추는 그냥 채소가 아니라 우리 위장을 지켜주는 약 한 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양배추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발암 물질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위암, 대장암 같은 소화기 계통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배추 한 접시가 그저 반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약상자인 셈입니다. 자, 7분이 됐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양배추색이 더 진한 연두로 바뀌어 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젓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면 딱 완성입니다. 큰 접시에 차곡차곡 담고 양념장은 옆에 따로 놓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자, 다 만들었으니 양배추를 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법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는 사과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사과에 든 펙틴이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장 속 노폐물을 쓸어내는 빗자루 역할을 더 강력하게 해줍니다. 아침에 양배추찜 한 조각, 사과 한 조각 이렇게 같이 드시면 그게 바로 천연 변비약입니다. 양배추는 두부와도 잘 어울립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체중 관리에도 좋고 두부의 칼슘 흡수를 양배추의 비타민 K가 도와주니 뼈 건강에도 2배 효과를 냅니다. 오늘 만든 양배추찜에 두부 한 모 데쳐서 같이 드시면 정말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식사 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식전 15분 전쯤에 양배추 한 조각을 먼저 드시면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위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서 다음에 들어오는 음식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특히 좋습니다. 반대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양배추 생것의 한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작용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처럼 찜으로 익혀 드시면 그 성분이 거의 다 사라지니 익혀 드시는 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관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통째로 드실 거면 신문지에 싸서 김치 냉장고에 세워서 넣어두세요. 2주까지 신선합니다. 자른 양배추는 단면에 식초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키친타올로 감싼 다음 밀폐 용기에 넣으면 7일은 갑니다. 식초가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산화 반응을 막아주는 거죠. 남은 양배추 찜은 다음날 잘게 썰어서 들기름에 살짝 볶으시면 또 다른 별미가 됩니다. 따끈한 밥 위에 척 올리고 양념간장 조금 둘러 드시면 그게 바로 든든한 한 끼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 푹 삶지 마세요. 약효가 다 물에 빠져나갑니다. 잘게 채 썰지 마세요. 공기에 약효가 날아갑니다. 건립돼서 버리지 마세요. 가장 영양가 높은 부분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큼지막하게 잘라서 중불에서 7분 찌기, 들깨가루 양념장 곁들이기.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양배추 드실 때마다 약효까지 통째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양배추를 사실 때 절단면이 노랗게 변해 있는 건 피해주세요. 그건 비타민C가 이미 산화되어 영양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양배추입니다. 단면이 하얗고 촉촉한 것, 그게 가장 신선한 양배추입니다. 그리고 혹시
양배추를 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 가지 알아두세요. 양배추즙은 갈자마자 바로 드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타민 U가 산화되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